근데 여기 이제 댓글 중에 하나가 네. 신문은 그런데 뭐 방송은 대부분 좀 우익 방송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희가 그리고 선대인 TV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게 아베 정부가 워낙 뭐 그동안 탄탄한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뭐 이렇게 3기 내각까지 오다 보니 네. 이게 언론 특히 방송 같은 데가 그냥 알아서 기는 네. 일본 말로는 뭐 손탁구라고 하는 네. 뭐 그런 표현까지 해줘야 될 정도로 그냥 뭐 아베 정부 쉽게 말하면 좀 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빨아주기 방송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본의 네. 이제 방송을 보시면 방송이 제일 오른쪽으로 가는 게 후지 TV, 네. 후지 산케이 네. 신문하고 같은 계열인 후지 텔레비는 극우 네. 쪽 방송을 할 테니 네. 아, 뭐 거의- 산케이하고 후지 TV가 같은 네, 계열이군요. 후지 산케이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쪽 텔레비는 아까 산케이 신문 얘기했다시피 그건 네. 저쪽 끝이니까 네.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네. 근데 이제 이쪽 끝이 아사히 방송이거든요. 네. 근데 아사히 방송이 요즘 일본 내에서도 변절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 정권에 가깝게 방송을 한다. 아사히 신문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진보 성향인데.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아사히 믿고 TV는 싶은 좀 건데.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 아사히 신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간.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송이 딱 하나 있는데 네. 이제 TBS라고 네. TBS라는 방송이 있어요. 그, 그 TBS가 그 마이니치 정도의 정중앙, 네. 정중앙의 논조를 하는데 뭐 상당히 호의적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 문제를 논할 때도 음. 가능하면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상케이도 보고 음. TBS도 보고 음. 아사히도 본 다음에 나름대로 판단을 하죠. 근데 네. 아까 이제 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방송이 어떻게 장악됐느냐 보면 네. 첫 번째 NHK는 공영방송이잖아요. 네. 공영방송의 이사장을 음. 아베 총리가 음. 자기 가까운 사람이 되도록 임명을 했던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음. 그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네. 발언한 게 문제가 됐어요. 무슨 발언에 문제가 됐냐면 음. 정부의 비판적인 방송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 네. 그러면 공영방송이 정부 방침에 반하는 방송을 하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네. 상당히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러면 안 되죠. 네. NHK는 중립을 지켜야 되죠. 음. 그 다음에 아까 테레비 아사히가 음. 오른쪽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테레비 아사히에 후루타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네. 앵커였어요. 간판 네. 뉴스에. 이 사람도 밀려났고요. 그러니까 관저에서 비판적인 앵커들이 다 잘려. 관저에서 자꾸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음. 저 총리 관저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도 밀려났고 이런 우리 식으로 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비판적인 언론인들 엄청 속아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KBS 아침마당 나갔다가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했다는 이유로 네. 잘리고 막.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네. 강판된 사람들이 많아요. NHK에도 네. 또 강판된 사람이 있고 그래서 네. 그거는 뭐 일본에서는 다 아는 얘기고 그런 것도 있다 보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이라면 버텨야 될 텐데 뭐 한국도 그렇게 네. 버티지 못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은 네. 방송 거의 아까 그 TBS도 실망해가면서 좀 봐요. 방송은 그렇게 믿을 만한 곳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자, 이 댓글 중에 제가 눈에 띄는 댓글이 있어서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케이는 그래도 일본 이익을 생각하는데 조선 X들은 일본 이익을 생각한다. 산케이는 그래도 어쨌거나 일본 우익의 관점이지만 일본의 이익을 생각하는데 왜 우리의 조선일보는 조선 생각을 안 하고 일본 생각을 할까요, 진짜로? 참.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진짜 생각이 나는데, 이 조중동이 얼마나 엉터리 보도를 했는지, 우리 한 번만 다시 좀 간단하게 복기를 해보고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처음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조중동의 보도가 뭐였냐 하면, 주로 논조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일본에 굉장히 좀 적절하지 못한 한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적절하지 못한 그런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는 그 징용금 그 이후에 이제 뭐 징용금 배상 문제도 있었지만 그런 합의를 해놓고 그것 때문에 사실 발단이 돼서 그 문재인 정부가 그 정책을 개성해서 계속 이어갈 수가 없었던 상황인데 이걸 이제 문제시 삼아서 일본의 이제 우익 세력들이 준동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아베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수출 규제 정책을 취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좀 짚더라도 큰 틀에서는 정말 비판해야 되는 건 한국 언론이라면 네. 기본적으로는 일본 아베 정부의 문제를 저는 비판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조중동의 초기 논조가 뭐였냐면 문재인 정부가 문제를 잘못 풀어서 그렇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뭐 제대로 하는 게 뭐냐부터 그리고 일본한테 지금이라도 수익으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자세. 뭐 협상해야 된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뭐 협상하려면 결국 우리가 앞에 했던 뭐 위안부 합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가라는 이야기 뭐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리고 뭐 불매운동 하는 것도 그러면 뭐 한국 기업도 타격 받는다 막 이랬는데 그 4개월 지난 현재 어떤 상황이 됐냐. 지금 돌이켜보면 적어도 한일 경제 전쟁과 관련해서는요. 네. 우리 반도체 기업들 뭐 정말 계속 큰 흐름에서 보면 반도체 경기가 나쁜 상태여서 그렇지. 그 일본 소재 부품 이런 거 공급 안 한다고 해서 지금 타격받은 거 없고 오히려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관련한 각종 이제 소재 부품 산업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굉장히 강력한 의지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또 정부도 적극적이고 그 삼성이라든지 SK 뭐 이런 그 대기업들도 이런 함께 중소 소재 부품 업체들과 함께 성장해야 되겠다. 이런 인식이 아주 뭐 오랜만에 생겨났는데 굉장히 귀한 계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네. 그 반어법으로 얘기하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네. 아베 총리한테 감사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반어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중소기업과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서로 네. 손을 잡고 그 협력을 하면 좋았었는데 네. 한국의 대기업들이 그 지금 뭐 소재 부품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뭐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일본의 기존의 좋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또 굳이 옆나라이고 그걸 뭐 굳이 우리가 리스크 안아가면서 그 한국의 국산을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했었을 거고 네. 그렇다고 그 상황에서 정부가 강요도 할 수 없었는 상황인데 네. 아마도 이제 우리 대기업은 네. 저기가 어디가 적이고 어디가 네. 아군인지 피하 구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요. 그리고 또 일본의 소재 부품 공급이 늘 우리가 생각한 만큼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구나. 그렇죠. 이걸 또 이제 깨달은 거죠. 그렇게 하고 거꾸로 네. 또 그 지난번에도 제가 그 갤럭시에 관해서 갤럭시 네. 7이고 발화 사건 났을 때 네. 일본의 여론은 네. 삼성이 잘못돼 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잘 됐다 하는 거발화하는 그런 거였었는데 결국 네. 그것 때문에 일본의 그 부품 업체들이 상당한 곤란을 네. 겪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일본 국민들이 알게 됐어요. 네.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네. 그 부품들 소재들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네. 뭐 매출이 몇 프로가 떨어졌는 이런 것도 막 계속 뉴스에 네.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이 사람들은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네. 아니 우리가 거기 이렇게 많이 팔고 있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알게 됐으니까 뭐 네. 그건 그거대로 호재라고 생각하는데 네. 말을 좀 다시 돌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이런 한국 매체들에 대해서 네. 개인적으로 참 속이 많이 상해요. 네. 일본에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한국이 이렇다면서라는 얘기를 자꾸 나한테 물어봐요. 저를 네. 통해서 한국을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황당무계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어디 가서 그 얘기를 들었냐? 도대체 조중동이나 할 얘기를 하냐?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갖고 온 기사의 근거를 보면 전부 조중동인 거죠. 왜냐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돈이 많아서 그런지 네. 온라인으로 일본어판을 내는 거예요, 그냥. 자, 일본에서는 제일 많이 이용하는 그 인터넷 포털이 야후 재팬이잖아요. 네. 근데 야후 재팬에 그 제일 많이 노출되는 그런 그 한국 매체가 조중동인데 특히 조선중앙의 그 관련한 보도가 사실은 뭐 초기에 문제도 됐습니다만 굉장히 자극적인 그리고 일본의 어떤 우익적인 성향의 그런 그 호응하는 그런 이제 막 그 자극적인 제목들이 나와서 굉장히 이제 제목 장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한국의 어떤 제대로 된 뭐 입장이라든지 또는 한국의 어떤 상황을 전달하기보다는 그 굉장히 왜곡되고 편파적인 어찌 보면 한쪽의 시각을 이렇게 일본에 전달하는데 그런 시각만 보면 일본 입장에서도 봐라. 그렇죠. 한국 내 여론이 지금 최악이다. 그리고 한국 니네들도 한국 국민들 니네들도 한국의 그리고 주요 언론들도 이렇게 얘기한다. 예, 일본 저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럴 수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일본 사람을 대상으로 페이스북을 하는데 제 페이스북은 대부분이 팩트 체크예요. 그러니까 조중동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해서 그거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쓰죠. 어쨌든 그렇다는 사실을 한국에서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댓글 보니까 조중동의 속은 아베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참 그리고 아까 어떤 분께서 저 얘기를 하셨어요. 저 한국 신문은 보면 기자들이 다 자기 이름을 걸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사에 대해서 독자들이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욕도 할 수 있고 이견도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 신문은 그 신문 기자의 그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있는데 이메일 어드레스라든지 이게 없는 대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국하고 좀 다르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어떤 분이 제 노트북 화면 보시면서 마스코트가 이쁘긴 한데 라는 분도 있었고 이 마스코트 이거 동경 올림픽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일본 사람들 설득하려면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일본 공무원들이나 일본 정부 민간인들 만나서 프레젠테이션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 마크를 붙여놨어요. 그러면 일본 사람이 봤을 때 적어도 저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를 응원해 주는구나 라고 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너무 이렇게 뭐 매도하거나 그렇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참고로 중간에 지금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염정순 박사님은 제가 아는 한 일본에 있는 그 민간 기업 민간에 있는 분으로서는 제가 볼 때 일본의 정계 관계 또는 그 기업 재계까지 굉장히 두루두루 인맥을 갖고 계시고요.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몇백 차례에 걸쳐서 그런 이제 정관계나 또는 재계의 중요한 간부급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국 제대로 알리는 그리고 한국의 IT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기술들을 소개하는 그런 탐방 프로그램들을 지금 수백 회 진행을 하셨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인맥을 갖고 계시고요. 제가 그 며칠 동안에도 그걸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말씀하시는 게 그냥 간단하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쉽게 그냥 편하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오랫동안의 경험과 또 그 일본 내의 그런 인맥들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형성된 의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비중 있게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중간에 드리면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소장님 내년 여의도에서 만날 수 있나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이거 저하고 같이 놀자는 뜻인가요? 벚꽃놀이? 여의도에서 밥집을 내실 생각이십니까? 이거 여의도 벚꽃놀이 갔다가 스캔들의 희망인가인지 모르겠네요. 아베처럼.